아까만 해도 자리가 없었는데 예,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예, 작년에도 오셨습니까?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분위기나 뭐 시민들의 반응이나. 사실 버스에서 제가 부산시당에서 부산시당 분들하고 같이 왔는데 이 지령을 받았어요.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줄을 서라.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부산시당에서 버스가 3대 출발했거든요. 근데 부산시당의 분들 말씀도 3대까지 가는 건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열기가 어떤 의미일까? 이걸 사실은 저도 좀 새겨보고 싶은 마음이고 마음이 참 한편으로는 착잡합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예, 사상구민이세요. 예. 지지하는 사상구민이라고. 그냥 사상구민이 아니에요. 지지하는 사상구민. 감사하네. 아니 사실 저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마음이 참 그런 게 총선 전에 묘역에 와서 당선증을 꼭 바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약속을 못 지켜서 마음이 지금 말씀을 잊지 못하고 울고 계시는데요. 참 그만큼 너무 총선 전에 와서 약속을 하고 갔는데 약속을 못 지키셔가지고요. 괜찮다. 냈다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두들겨 주시면서 괜찮다. 왜냐하면 노 대통령님도 많이 떨어졌어요. 노 대통령님도 많이 떨어지시고 실패가 많으셨고 이게 다 시련을 딛고 더 단단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엔 제가 보기에는 꼭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밀어드릴게요. 팟짱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은 조금 거짓말 같지만 총선이 끝나고 벌써 한 달여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처음 며칠은 뭐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달 가까이 되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좀 작아지는 것 같고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자신감이 갈수록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닥을 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거짓말처럼 그때 노 대통령님을 떠올렸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떨어지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땠을까 이 마음을 가져봤더니 그래 뭐 용기를 좀 내봐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공화에 오니까 마음이 그러네요. 약속을 못 지켜서 더더욱이. 아니요, 4년 뒤에 꼭 지키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원외에서 이렇게 경험하시는 게 노무현 가치, 노무현 정신을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응원 계속하면 이게 또 기득권이잖아요. 그게 원외에 계시면 또 이게 또 다른 정치를 경험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힘내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배재정 의원님 사실 부산일보 기자 출신이시고요. 언론운동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오늘 아침 엄청나게 큰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홍만표 변호사가 사실은 상당히 모욕,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수사 기법에 있다는 거예요. 모욕을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나는 정말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수사 기법이 있다라고 누굽니까? 우리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자면 그런 분,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50채? 의원님은 집이 몇 채 있으십니까? 한 50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권력자라면. 그런가요? 뭐 제 이름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검사로 알려졌던 안대희 검사, 안대희 대법관이 사실 홍만표 변호사하고 했던 부동산 회사를 소개해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권력 엘리트, 파워 엘리트 그룹 안이 얼마나 썩어 있는가가 여실하게 드러난 한 장면인데 이런 정치가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아까 뭐 원외 말씀도 네. 잠깐 하셨습니다만 그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쉽게 재선을 했으면 그냥 어쩌면 그 권력이 또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자만하는 그런 이 나쁜 케이스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바깥에서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송구하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좀 더 경험해 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늘 정치를 하면서 되새기게 되는 게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정말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네. 함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파워 엘리트들끼리 결탁이 되어서 네. 서로의 뒤를 봐주는 그런 커넥션의 고리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좀 잘라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그게 이번 총선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저는 뭐 성공하지 못했지만 부산에서도 권력의 균열이 분명히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기존의 기득권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맡길 테니 니들 알아서 해봐라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로 좀 변화를 시도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예. 참 아까 눈물 흘리실 때 많은 분들이 울지 마라고 하시고 황성현님이 그리고 이양준님도 울지 마요 배재정 아로아님이 안 울려고 했는데. 당선됐어야 되는데 하시고 뚝 이런 말도 있고요. 부산 사상 곧 재보궐 있을 거예요라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힘내라고 하시네요. 아니 저 사실 이 울보를 안 하겠다고 네. 더 단단한 여장부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각지 않게 또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그것도 죄송하네요. 네, 힘내겠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예, 예. 그 부산에서 좀 이렇게 새로운 시민 참여형 정치 이런 것들을 좀 그 사실 우리도 한때 오바마가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바마의 새로운 리더십 또 이렇게 뭡니까 그 무브온 같은 조직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노사모라는 전신이 있었고 근데 그게 2002년 이후 이어진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열패감에 빠지고요. 뭘 해도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잘 나서지 않는 그리고 눈치 보게 되고 이런 시민들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좀 더 다시 좀 참여하자 이런 열기가 좀 생기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새로운 참여형 어떤 그런 그 정치 결사체 뭐 이런 거를 좀 물론 정당 안에서 뿌리 내려야 되겠지만 그런 활동을 좀 계획 중인 게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우선 저는 제가 재선이 만약에 되었다면 그 지역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 당이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조직이 어떤 정당이 뭐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한 조직 이런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누구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좀 활성화시켜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이 선거에는 실패했지만 그 움직임은 계속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직 저도 뭐 서툰 발걸음이어서 뭐 언제쯤 어떻게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뭐 꼭 사상구에 국한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사실 원하시는 강좌 같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그래도 19대 때 의정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분들을 또 초청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아카데미도 좀 활성화시켜보고 또 뭐 가능하다면 봉사 활동 같은 것도 좀 활발하게 해보고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하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시민들의 열기가 다시 좀 살아나는 걸 우리가 다 감지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내년 대선이지 않겠습니까? 내년 대선에서 우리 이런 이제 차츰 달아오르는 열기를 그야말로 제대로 이렇게 분출시켜서
정권 교체 성공해야 되는 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숙제를 예,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참 이 정권 교체 말씀하셨지만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 그 야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에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19대 국회가 끝나고 20대 국회가 되겠지만 좀 그동안 4년 동안 배운 것들, 체험한 것들 이런 걸 돌아볼 때 20대 국회는 이렇게 우리 당 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사실은 19대 때 저희가 뭐 거대 여당에 막혀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대표적인 게 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 네. 또 저는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이 또 예, 제가 부산일보 출신이기도 하지만 워낙 많아서 그런 정부 광고법도 제가 발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지역의 주권을 되찾는 쪽으로 여론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무산이 되어서 참 많이 안타깝고요. 그걸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저는 그 제가 우리 우원식 의원님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정당이 그리고 국회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가의 하나의 저는 전범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20대에서도 더 확대되고 더 많이 좀 발전해서 제가 19대 때 활동하면서 부산의 을지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지역의 차원에서는 우리 당의 그런 을지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낯설어하시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도 뭐 거기에는 일정한 책임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우리 20대 특히 국회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서 이 정치가 뭐 가진 사람들, 국회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놀이가 아니라 우리 삶 깊숙하게 있는 뭐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좀 동반자가 되어주고 힘들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 필요하면 또 원내에 계신 분들 힘을 또 좀 빌려서 그 활동을 좀 다시 재개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또 추도식 준비하러 올라가셔야 되니까요.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길게 좀 말씀 좀 기회를 해주세요.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언제나 팟짱은 열려 있어요. 예. 아무 때나 편하실 때 녹화하세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아니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예. 줄 서야죠. 네. 줄 서야죠. 네. 네. 이렇게 두 분 어디에서나 뛰어다니시면서 활약하시는 모습이 저도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갑습니다. 그 선배 언론인이시니까 네.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대한 언론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1988년에 한겨레 신문이 창간하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3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대한 언론에 대해서도 함께 어떤 비전을 만들 것인가 그렇죠. 그걸 좀 해주세요. 정치에서. 아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움직임은 벌써 정말 많이 이 마그마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팟캐스트들이 많은 또 사랑을 받고 있고 사실 팟캐스트만 보더라도 예전에 대선 이전에 반짝했다가 그게 좀 이렇게 하락하는 것 같았는데 요새 보면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정치의 뉴스를 접하고 의견들을 요새는 개진하시더라고요. 우리 언론들이 팟캐스트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대하는 우리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시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그 대한 언론을 우리가 잘 만들어 나가는 게 물론 뭐 누군가가 특정한 방향을 잡는다고 해서 꼭 그것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렇게 기초가 다져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같이 계속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